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로 첫 출근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격려와 응원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오늘 아침 각 당 원내 대책회의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습니다.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화요일 정치마수다. 오늘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위 의원님부터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좀 화제가 원구성 협상인데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예, 뭐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을 좀 지켜야 되겠다. 국회법 5조와 15조에 이제 법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국회가 이제 임기가 시작돼서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임시회를 열어서 이렇게 국회의장을 선출하게끔 제도가 돼 있으니까 그 제도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제도대로 잘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면서 법을 잘 안 지켰죠. 이제는 좀 법을 좀 잘 지키는 이번엔 지키겠다. 국회가 이번엔 지키겠다 의지가 강합니까? 그 법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법 분위기는? 오늘 이제 의원총회도 있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관련해서 5일 날 이제 의총을 이렇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압도적입니까? 딱 분위기 보시기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자, 저런 분위기인데요. 네. 어떠십니까?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민들께서 참 어떻게 보실까 상당히 참 면목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을 하면서 정말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자 이렇게 저희 다짐을 했는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또 강대강 대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지금 정말 그 거대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177석인데 조금 서로 이게 뭐 저희 물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좀 양보하고 또 서로 조금씩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으셨겠지만요, 윤 의원님. 주호영 대표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 이런 비유까지 했는데요. 법대로 하겠다는데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건 비유죠. 비유인데 이제 워낙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나 또 원내대표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모든 것을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의 국회 관행이나 원칙도 법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종의 그 불문법이죠. 그러한 87년 이후에 형성된 국회의 운영 원리 거기에서는 역시 상대방 야당을 인정하고 의석수대로 그러한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제 무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법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고 그냥 법에 규정된 그 성문법대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한다면은 정치라는 것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좀 바라보시고 큰 그 다수 여당답게 좀 통 큰 정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임위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개원을 하게 되어지면 첫 절차가 뭐냐면 의원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하겠다라는 기본 선서를 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뭐 개원의 뭐 상임위 개원 협상하고 배분이랑 상관없이 일단 상관없는 거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선거 과정 안에서 표를 달라고 해서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 출발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국회 안에서 헌법에 선서를 하고 의원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직무 수행을 사실상 그동안 안 해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직무 수행을 해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뭐 야당이 되더라도 전 이 원칙은 지켜야 된다. 상임위 협상과 관련되어서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원 선서를 하고 나서 협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 열고 협상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문은 열자. 그러고 나서 협상하자. 일단 그런 그 법에 정해지는 6월 5일 날 개원을 하자는 그 원칙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동안에 국회가 이제 87년 이후에 보면은 항상 이제 이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그 협상을 하고 난 후에 국회를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오늘 당장이라도 그러한 그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어떤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런 관례와 또 원칙을 민주당이 수용을 하고 야당의 입장을 인정한다면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6월 5일 날 개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개원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되어서 논의됐던 것은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되어 와진 거죠. 왜 우리가 국회법에 그걸 강제 규정으로 두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번에 그 관행을 그 악습을 미래통합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말씀 일단 문은 열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문 열자. 협상은 협상이다. 뭐 이 부분 합의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야당의 입장을 이제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그런 어떤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의 입장은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야당도 이번에 그 지역구 투표에서 결국은 41.8%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의 어떤 뜻을 야당이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협상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되지 않으면 야당의 협상력이 상당히 사실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 이런 말씀까지 들은 것은 야당의 입장이 워낙 지금 소수 야당을 전략을 했고 또 워낙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야당의 어떤 협상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면에서 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충분히 뭐 불가피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다. 야당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회를 개원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건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21대 국회는 좀 일 좀 해라 좀. 너희들 좀 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이번 지금 21대 국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항상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 개원 협상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협상력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얻어갈 걸 얻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그 당시에는 항상 이런 것을 어떤 원칙이나 어떤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어떤 그대 여당이 되고 나서 야당의 입장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입장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그러한 부분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20대 국회 전반기 하반기 전부 다 저희 당이 다수당이었고 위원장 협상에 대해서 다 양보를 했죠. 사실은 법사위원장도 양보했고 예결위원장도 양보했고 그죠? 양보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하나의 관례였죠. 그러니까 관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자, 의원님들. 예, 그거 오랜 관례였죠. 오랜 관례는 네. 아닙니다. 이게 오랜 관례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2004년 이후에 예, 17대 이후의 관례입니다. 그게. 17대 이전이 벌써 15년 20, 지났습니다. 20, 15년 동안에 20, 그 하나의 관례였어요. 자, 20대까지 오는 동안에 의원님, 네. 잠시만요. 2대밖에 안 지났는데 그 자, 관례라고 문을 얘기하시는 여는 건 이 관례 문제는 이제 뭐 양쪽 입장이 어떤지 대부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문 여는 사안에 대해. 자, 그렇다면 이 이면에 있는 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뭐 양보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문 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뭐 그건 별개의 문제라 그러시지만, 자, 상임위원장 어떤 정도 양보 얻으시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이제 야당 입장은. 그동안의 관행이 이제 의석수대로 배분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예. 이러한 것이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국제적인 관례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통령제라든지 이런 단원제 국가에서는 특히 이제 그러한 경향이 많고요.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의 어떤 상호 분권과 예. 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어떤 분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건가요? 법사위도 예. 그동안에 이제 관행으로 제1야당이 이제 갖는 것이 관례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원제지 않습니까? 양원제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원은 지금 그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호 국회 안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제 사회 국가이고 또한 대통령의 권력이 절대적인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로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법사위마저 법률의 어떤 심사 권한에서 통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마저 그대 여당이 가져간다면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이것은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저희가 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법사위를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법사위 절대 양보 못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당? 이게 우선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의석 배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의원 내각제인 나라들이 그렇게 배분하죠. 왜냐하면 의회 안에서의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원 직정부제를 선택하고 있는 프랑스인 경우는 독식을 하죠. 승자 독식으로 이렇게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전부 다 전 상임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3대부터 그 당시에 여소야대가 만들어지면서 야당이 모두 독식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석 배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관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인 경우는 17대 때 저희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고 한나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그때 이제 최초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왔는데 그 20대 와서 여당인 20대 이제 전반기에 보면 법사위원장을 그 당시에 여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해야 된다. 집권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그 당시에 123석인 저희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 양보를 해서 법사위원장까지 해서 실제 전국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예결위원장을 저희 당이 맡았습니다. 이제 그런 관행으로 따진다라면 법사위원장이 당연히 이렇게 여당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하반기와 탄핵 이후 국면에 야당이 맡음으로써 실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왔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법안이 잘 처리가 안 된다. 왜 너희들 매일 법사위만 하면 싸우냐. 뭐 하물며 조응천 의원인 경우는 법사위에서 싸우다 보니까 머리에 암이 걸렸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야당도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이지만 양원제이거든요. 양원제이기 때문에 그 국회 내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합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그렇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에
국회가 입법부로서 어떤 삼권 분립과 그런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통법부적인 그런 기능을 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177석을 가져가면서 법사위마저 가져가겠다는 것은 법안 심사와 통과에 있어서 어떤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제거하고 대통령이나 어떤 이 민주당이 구상하는 그런 모든 법률을 다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볼 때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하나씩만 네, 또 국민을 위해서 예. 과연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씩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견제하는 야당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 하나씩 이따 여쭤볼 예, 텐데 예. 이따 윤 의원님께는 국민이 표를 준 거는 그 숫자대로 표 통과시키라고 준 거 아닌가요? 예.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항상 그 국민들이 표를 주실 때는 그 당에 거기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압도적으로 표를 준 건 이런 법 좀 제발 좀 통과시켜가지고 일 좀 하자 뭐 이런 의사 아닌가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독재로 흐를 수 있는 상당히 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분명히 이번 그 총선에서도 민의가 민주당에 지지한 그 지역구 투표가 49.8%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지지한 그 득표율이 41.5% 예. 분명히 그러한 민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민의가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그 41% 야당의 이상의 민의가 존재한단 말이죠. 야당의 뜻을 반영을 해서 하라는 예,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예. 국회에서도 예. 법사위가 제일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왔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률에 대해서는 예. 거의 예외 없이 다 통과를 예. 시켰습니다. 자,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합의라는 것이 매우 알겠습니다. 중요한 예, 것이죠. 제가 네. 받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윤 의원님 말씀은 41%의 민의는 반영해야 예, 되는데 예. 법사위 가져가겠다는 거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법-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이 얘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토론의 과정을 거치죠. 수기의 과정을 저는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또 결정은 해야 되죠. 의사결정은. 그런데 그 의사결정이 자꾸 이렇게 법사위라는 틀 안에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그게 법사위에 가서 다시 잠겨져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법사위에 주어진 권한은 그런 기능이 아니죠. 사실은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실제 법안의 내용을 관리하고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장도 의안에 대해서는 상정할 권한밖에 없는데 법사위원장은 그 체계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 내용에도 관여하고 전부 다 관여해요.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의장보다 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꼭 이 그렇지 문제를 않고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네. 이게 견제를 하는 수단이 법사위로 견제를 한다는 것은 법사위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쟁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법사위에 그 올라간 법안 중에 여야가 상호 합의를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 동안에 그래서 합의한 거에 대해서 법사위가 어떤 정쟁을 위해서 그 어떤 법사위 심사위원을 그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폄하하는. 근데 합의 안 된 거는 통과 안 되죠. 합의가 안 되면 예. 통과가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합의를 법사위원장 해야지 있는 쪽이 다 좌우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꼭 결국? 그렇지 합의 안 않습니다. 되면? 이제 대개는 예.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중요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합의를 합니다. 예, 예. 합의를 하고 그것이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면은 법사위원장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합의되면요? 합의되면 다 통과시켰다는 예. 것이죠. 다만 이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법사위가 잡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견제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상임위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국회에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그 상임위는 아무래도 뭐 저도 상임위원이고 상임위 소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소관 부처의 그런 이해관계나 또 거기에 연관된 이익 집단들의 그런 이해관계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임위의 어떤 법안의 어떤 그런 취지대로만 다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잘못하면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균형된 그런 어떤 법률 심사가 저해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기능 중에 법률 전체적인 체계를 심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이 헌법 정신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전체적인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법사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법사위 일부 잘못된 그런 폐단을 들어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들에게 개별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죠. 예, 법사위가 실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상원처럼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체계와 자구 심사를 조정하는 기능을 주었더니 그 내용을 바꾸고 본질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정쟁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선진적으로 우리 국회가 선진적 토의 문화를 만들어지려면 그걸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과거에 법사위라는 제도가 들어올 당시에 사실은 우리 전체적으로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죠. 근데 지금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법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도 많습니다. 그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임위 소관주의를 우리 국회는 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죠. 상임위가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 중심주의를 사실은 법사위가 흔드는 거죠, 체계를. 저는 이 문제는 개선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집요하게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법사위를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회 운영 자체를 이제 독주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법률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다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분이 논리를 다 전개하신 것 같습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넘어가셔도 되죠. 정리하시죠. 왜냐하면 위원님이나 같은 말씀을 지금부터 더 하시면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법사위의 기능을 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되고 일하는 국회라는 것은 국회를 견제하는 것이 법사위로 견제하는 것은 국회를 견제하는 기능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상임위 일상 보고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거지 법사위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다. 그건 이제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 법률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격의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그러한 법률들도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 그 20대에서 민주당이 1+4라고 하는 그런 야합을 통해서 통과시킨 공수처라든지 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정치적인 법안들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례를 보면은 사례를 보면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뭐 법사위에서 그것을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통과를 안 시킨 적이 없어요. 여야가 합의좀 다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정치적인 성격의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은 분명히 야당의 어떤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독재국가로 흘러갑니다. 제가 두 분 말씀 제가 잠깐 들어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자, 그럼 이 말씀 맞으시죠? 뭐냐면 여당 입장에선 결국 합의가 안 되는 건 법사위 틀어지고 야당이 마음대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예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가 이쪽 말씀인 것 같고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야당 말씀은 다수당 가져니까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 얘기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결국 합의가 맞죠? 제가 어떤 정리해드린 부분.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은 견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든 간에 177석이라는 의석을 준 정당이 정부를 이끌고 일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에서 문제가 있다면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다.
논리. 자, 양쪽 논리는 이제 예. 뭐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관련해서요. 오후 2시에 국회 사무처에 소집 요구서 모르시죠, 지금? 예, 지금 여기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넣었겠죠?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렇게 접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당 입장은 농반 진반 다 가져오겠다 상임위 그러셨는데 예. 그거 진심입니까? 실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예,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승자 독식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야당에서 협조가 있으면 협조대로 갈 텐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수단이라도 강구해야 협조란 되는 건 거 뭘 아니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조란 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양보? 예. 개원 협상에 있어서 예. 개원 협상에 있어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지지 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뭐 개원 협상.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이렇게 저희 당에게 좀 주고 예. 일을 해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 심플하게 정리하면 법사 예결 주시면은 야당이 다른 건 좀 협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예. 뭐 과거의 관행이나 그런 이제 원칙은 다 야당도 무시하고 뭐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이제 예. 관행이나 이제 뭐 이런 다 무시하고 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 먹겠다. 아니 법사 예결만 주시면은 그게 나머지 그게 다입니다. 다. 나머지 상임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예. 저희 사실 뭐 법사위 얘기를 가져간다면은 차라리 그냥 다 가져가라 이런 입장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의해 주시면 지극히 이제 예. 그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독주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의 양당의 입장 충분히 저 이게 177석, 180석을 준 국민들에게 이렇게 저희 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도 이렇게 미래통합당에서 해주셔야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예, 다수당이 되시면 예. 축하하는데 103석이 되어진 것에 미래통합당을 대한 지지했던 반성도 좀 네. 이렇게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지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당이 되신 거는 네. 참 제가 축하드리는데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 예. 그러한 것이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이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또 가버넌스로 이렇게 그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사위를 제1야당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러한 가버넌스가 돼야지 견제와 균형이 되지. 그냥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견제가 됩니까? 역시 이 논의도 양당 말씀 충분히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논의도 네.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것. 근데 여담인데 법사 예결이 가져가실 거면 다 가져가시는 게 당론인가요? 의미가 없죠. 아니 뭐 당론은 아니지만 저나 우리 다수의 이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 저희가 무슨 밥그릇 싸움이 아, 아닙니다. 예.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것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견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사위인데 예. 아니, 이게 이것마저 가져간다면 저는 그것을 견제의 기능으로 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법사위라는 기능이 잘못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주어진 권한 밖의 것들을 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법률에서 주어진 권한 밖의 것을 행사해서 게이트키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사실은 일하는 의원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 상임위를 어떻게 좀 더 정상화시키고 일을 할 것인가 의원님. 이런 논의가 좀 됐으면 자,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두 분 말씀을 끊는 유일한 어떤 기준은 같은 논의가 반복되기 시작할 때 끊겠습니다. 예, 예.